이번 달도 역시나 이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월별 컨텐츠, 한 달 동안 가성비가 떡락한 시장 제품을 다뤄드립니다. 가락시장 21년 3월호입니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서도 가성비가 떨어진 제품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좋아진 제품도 살짝씩 다뤄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아예 분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가성비가 떨어진 제품은 가락시장으로, 가성비가 상승한 제품은 비상제품으로 따로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 가락시장 3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시작은 CPU부터죠. 일단 인텔 11세대 로켓레이크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엠바고 해제 및 본격적인 배송은 3월 30일 이후입니다. 네, 일단 가격을 쓱 보시면 이게 참 뭐라 말할 수는 없고, 아직 출시하기 전부터 가락시장에 올려두긴 좀 그렇긴 한데 걱정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엠바고 풀리는 거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세대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10세대가 단종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11세대가 별로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10세대를 빠르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설마 이전 세대보다 안 좋겠어? 그렇겠죠?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른 제품은 인텔 1400입니다. 한 달 전에 최저가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18만원대에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1400F가 지속해서 낮은 가격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제품은 1900K입니다. 한 달 전에 50만원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소폭 반등, 현재는 54만원입니다. 아무래도 11900K가 기대감이 낮다 보니 1900K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1100 역시 한 달 사이에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1100은 저번 달에도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한번 하락 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AMD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판왕 CPU인 5950X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가는 90만원대, 일반 판매 역시 100만원 초반대에 2-3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가서 현재 1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AMD CPU 일부 제품이 이번 주에 다시 물량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5950X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30만원이나 급격하게 올랐네요. 그리고 버미어 제품은 딱히 가져올 게 없었습니다만 이번 주랑 다음 주에 5600X 벌크를 비롯한 몇몇 라인업에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가격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이 CPU는 다 구매하신 상태여서 급격하게 물량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은 CPU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픽카드가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내장 그래픽카드로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내던 르누아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4750G의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하면 3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차세대 APU인 세잔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잔에 유출된 성능은 FPS 게임에서 옵션만 손보면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는 메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인텔 쪽부터 보고 가시죠. 590 및 560은 아직 판매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제외했습니다. Z490 보드에서는 에이수스의 로그 스트릭스 Z490G 아이보라 유통 제품에서 15,000원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Z490 보드가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서 재고를 소진한 제품은 비슷한 상황일 것 같네요. Z590 보드가 나왔으니까요. 동일한 스트릭스 H 보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승폭은 약 2만원으로 더 크네요. 그리고는 딱히 가져올 인텔 쪽 보드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보드가 출시한 상황이어서 이전 세대 보드들의 가격이 대부분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가끔 떨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던데 거의 중고 가격이랑 비슷하게 팔더군요. 한번 줍줍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AMD 쪽 보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최고의 인기 보드 중 하나인 크의 다크 히어로 대원 CTS 유통 제품의 가격이 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라이젠 5000번대 CPU를 사용하기에 가장 최고의 보드 중 하나고 매우 좋은 성능에 유저들의 평 또한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인기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올 메인보드가 없었습니다. B550 보드도 가격이 안정화가 저번 달부터 된 상황이고 B450이나 A520 등 중저가 라인업 또한 몇 달째 가격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버미어로 시스템을 맞추시기에 지금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램을 보셔야 하는데 램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성능이 매우 좋은 램인 삼성 B다이가 들어간 튜닝 램에 수입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발주 넣은 몇몇 브랜드의 제품만 수입이 되고 있고 올해 발주 넣은 것들은 수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시장의 램값 폭등도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삼성 21300 시금치 램의 거의 대부분 용량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32기가는 3개월 사이에 5만원이 올랐습니다. 16기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2만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약 40%의 상승이 한두 달 사이에 있었습니다. 4기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튜닝램이라고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달 전에 비해 1에서 2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몇몇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게일의 25600 CL16 제품 역시 3개월 전에 비하면 2만원 정도, 한 달로 좁혀도 1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램인 팀그룹의 티포스 25600 CL16 화이트 역시 3개월 사이에 약 4만원이 올랐네요. 한 달로 좁혀놓고 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A데이터의 25600 CL16도 3개월 사이에 약 3만원의 상승이 있었고 한 달로 좁혀도 1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램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진짜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및 전기차 등으로 램 수요가 폭등한 상황이고 최근 국제 물류비 폭등 여파가 램 값을 점점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로 넘어가시겠습니다. SSD도 최근 가격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970 에버 플러스 2테라 제품의 가격 상승이 도드라집니다. 3개월 사이에 거의 10만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로 놓고 보면 2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동일 제품의 500기가 버전은 한 달 사이에 2만원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3개월 전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찾으시는 가성비 SSD 삼성 PM981A의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네요. 2테라 제품에서 한 달 사이에 약 2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고용량 SSD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면 공급에 살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512기가 버전 역시 약 2만원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젠 가성비라 부르기 살짝 어려운 가격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P31이 정발되었고 가격이 소폭 낮아진 상태라 PM981A랑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SATA 방식의 가성비 SSD 마이크론 MX500 대원 CTS 유통 제품의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 2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래 가격대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케이스는 1월에서부터 평균 가격이 오른 상태였죠. 최근 해양 운임 쪽의 상승이 상당해서 부피가 큰 케이스 같은 제품군의 타격이 가장 빨리 와서 먼저 인상이 단행되었는데요. 이번 달은 이미 대부분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적용돼서 가져올 만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버티던 제품의 가격이 이제야 오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의 M60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올랐네요. 이를 제외하고 가져올 제품이 없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역시 이번 달에 가져올 제품이 없었습니다. 안텍의 EAG 프로 750W 화이트 골드 인증 모듈러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약 만원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전 가격 변동폭 내이긴 합니다. 파워 쪽도 물량 문제가 해결된 제품들이 이번 달에 특히 많기에 많이 안정되어 보입니다만 파워는 항상 물량 변동이 큰 폭이라는 점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쿨러도 많이 안정되어 보이는 한 달이네요. 공랭에서는 흑투화 제품 하나만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1, 2월에 12만원대를 유지해주다가 최근에 13만원대로 올랐습니다. 순행에서는 에브가의 CLC280이 한 달 사이에 약 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제품이 없네요. 대부분 가격이 유지 중이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대망의 하이라이트 그래픽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달 역시 상승장입니다. 언제까지 상승장일지 모르겠네요. 항상 그래픽카드 가격 언제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제가 답변으로 똑같은 말만 해드립니다. 최소 코로나가 끝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야 생산이라도 차질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 외 요인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솔직히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암페어 막내 라인업인 RTX 3060의 가격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채굴락이 풀리긴 했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생각보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출시한 가격이 커서 그런 것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달 사이에 약 5만원에서 10만원씩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8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60 Ti 가격은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가 100만원대의 제품이 있길래 혹시 떨어진 건가 하고 판매 링크에 들어가서 보니 실 판매가는 160만원
138만원입니다. 쿠팡에 연결된 링크들이 최저가로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138만원에 등록된 비전이 지금 최저가네요. 저번 달에는 120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번 달은 130에서 140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3070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가격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실제 최저가는 140만원대입니다. 140에서 150 선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네요. RTX 3080은 초기 RTX 3090의 출시가랑 비슷합니다. 21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제품군이고 인기 제품군은 230에서 240도 보이네요. RTX 3090도 곧 300을 뚫을 것 같네요. 그동안 그나마 가격 상승의 여파가 비교적 적었던 3090인데 지금은 280만원이 최저가입니다.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최소 한 체급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모든 라인업에서요. 진짜 아찔하네요.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가격 상승폭이 진짜 무섭습니다. 저번 달에 이 정도 가격이면 슬슬 오르는 것도 끝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걸 비웃고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AMD 그래픽카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6700XT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외하고 보시겠습니다. 6800은 16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물량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6800XT는 170에서 180선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물량이 적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6900XT는 210에서 220선이네요. 전반적으로 신제품들의 가격이 살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세대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나마 쓸만한 1660 슈퍼도 50에서 60만원대, 2060 슈퍼는 80만원대입니다.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몇몇 특가 풀리는 것을 캐치하지 않으면 저걸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때문에 새로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 달에 세전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기대만큼 성능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